자, 이제 3위부터 네. 1위까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베스트 트랜스퍼였다. 3위 발표해 주시죠. 3위는 파리 상제르맹으로 떠난 율리안 드락슬러입니다. 네. 거액의 이적이 됐고 뭐 초반에 이적 이후에 조금 잘하다가 뭐 조금 최근에는 안 좋은 경기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드락슬러는 재능이다. 네. 파리 상제르맹의 경기 스타일에 있어서 디마리아 같은 유형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드락슬러 같은 유형의 윙포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경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해졌고 뭐 꾸준히 잘 활용이 된다면 여러 위치에서 2선에서 또 요긴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드락슬러이기 때문에 참 좋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리 상제르맹이 잘 데려갔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한현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던 선수고요. 자, 한현님의 탑3 세 번째 선수 누군가요?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릴 정도의 영입이기 때문에 카를로스 테베스입니다. 그래서 장지현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기준에서는 사실은 너무 비싼 영입이죠. 뭐 메시, 호날두 선수보다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심하긴 했는데 제가 이 선수를 여기에 상위권에 위치시킨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리그 할 때 예를 들어 라리가라고 하면 MSN이 대표하고 BBC가 대표를 하죠. 그리고 요즘 뭐 그리즈만이라든가 다른 선수들도 또 있습니다만 뭔가 리그에는 얼굴격의 선수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2011년에 다리오 콘카 선수가 도착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어떤 영입 러쉬의 신호탄과도 같은 어떤 얼굴 역할을 또 기량적으로도 뭐 짧지 않은 기간 보여줬고 그 역할을 다리오 콘카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중국 리그에서 얼굴이 필요한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할 때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이제 상징이 테베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콘카였다면 지금 정점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보면 테베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그 전체에 얼굴격인 선수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돈값을 하느냐 그 문제를 약간 떠나서 탑에서는 좀 높은 순위에 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왜 좀 제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냐면 네. 중국이 유럽에서 데리고 가는 선수면은 난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오스카나 뭐 이런 선수들 거액에 데려가는 건 상관없다. 근데 아르헨티나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나 브라질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엄청난 거액의 주급 혹은 이적료로 데려갈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콜롬비아 대표 출신입니다. 네. 근데 저번에 클럽 월드컵 때 준결승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오른쪽 윙어입니다. 그 선수가 콜롬비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나시오날이라는 팀에서요. 그 선수가 자국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면요. 많이 불러봐야 250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브라질에 있는 뭐 플라멩고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명문 클럽에서 600만 불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돈의 흐름이 네. 중국이 좀 엄청나게 주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콜롬비아나 뭐 멕시코 리그나 이런 데서 좋은 선수들을 또 예전보다 2~3배 이상으로 사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K리그 구단들이 지금 한 100만 불, 많이 써야 120만 불 언저리. 보통 구단들이 그건 정말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보통 구단들이 뭐 5~60만 불 이렇게 용병들을 25만 지금 불, 30만 구하려고 불짜리 그러는데요. 선수들도 있어요. 몸값들이 대부분 지금 인플레가 생겨버렸어요. 남미에 있는 선수들이요. 그게 그러다 이제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지금 중국이 맞습니다. 분명히 무너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K리그는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중국하고 벌어지면서 용병의 질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의 이런 행태가 지금 아시아 생태계를 망치고 네, 있다. 그래서 짜증나서 슈퍼리그는 빼셨다. 뺐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자, 2위 발표해 주시죠. 저희의 2위는 사우스햄튼에서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조세 폰테입니다. 네, 빌리치 감독의 웨스트햄이 포백과 3백을 병행하고 있다가 이제 3백 체제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폰테가 그 사이에 들어갈 경우에 아주 이상적이다. 기존에 있는 크레스웰, 안토니오 윙백 체제와 함께 아주 시너지 효과를 잘 낼 것이다. 그래서 조세 폰테 영입은 아주 좋은 영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자, 한현님의 2위는 누굴까요? 네. 테베즈보다 더 좋은 영입이었다. 2위 누구죠? 저의 2위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선수인데 마인츠의 거의 뭐 에이스였다가 볼프스부르크로 옮겨간 유누스 말리 선수. 이 선수는 일단 위험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선수이고 여태까지 꾸준히 잘해왔던 선수이고 마인츠에서는 정말로 중요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뭐 여간한 이변이 아니라면 볼프스부르크에서도 한 몫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상당히 안정적인 영입을 이제 드락슬러 선수 내보낸 대신 볼프스부르크가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근데 마인츠에서 볼프스부르크로 보냈잖아요. 마인츠에서 보얀을 데려갔어요. 아 마인츠가 그 자리에는 보얀 선수 예. 갔어요. 예. 제가 저번에 보얀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보얀을 데려갔는데 보얀이 부상을 좀 달고는 있긴 합니다만 맞는 리그가 있다. 보얀은 분데스리가에 맞을 것 같다라는 게 또 생각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에 저희가 이적 시장 정리할 때 베스트를 하면요. 네. 제가 이렇게 대충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요. 한 절반 정도 맞더라고요. 대충 절반 정도 맞더라고요. 많이 맞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네. 모두가 행복한 맞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네. 자,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님이 뽑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베스트 네. 트랜스퍼 1위. 네, 이거는 제가 이 선수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뭐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적 결정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1월부터 합류가 되기 때문에 맨시티로 간 가브리엘 지수스입니다. 이 선수 많이 나왔죠, 원투펀치에. 네, 가브리엘 지수스 뭐 설명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데뷔 전 교체 출장부터 지금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선수가 오자마자 뭘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눈빛이 살아 있고요. 의외로 과르디올라 감독하고도 잘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지수스는 잘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1위로 제수스 선수 뽑아주셨고요. 그렇다면은 한현님의 1위는 저도 뭔가요? 사실은 제수스 선수가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브레멘 간다는 그 토마스 딜레인이라는 네.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다 이미 더 이전에 가는 게 결정이 돼 있었던 선수들인데 요 시기에 이제 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부터 뛰기는 하지만 겨울 영입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수스 선수는 그런 기준에서 제가 넣지 않았는데 저도 사실은 제수스 선수가 뭐 영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짤방에서 포함이 안 되면 제 눈에 제수스를 안 넣었어. 그래서 저의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표현을 잘 해주시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 그럴까? 이번에 영입된 선수가 있는데 왜 넣었어? 쟤? 아닌데 이렇게. 아니 근데 이번부터 뛰는 건 그건 네. 또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제수스 선수는 저는 뺐고 1위는 언급이 많이 됐던 선수인데 스테판 요베티치 선수. 세비야 선수가 처음과 끝에 지금 등장을 했어요. 몬토야 선수로부터 10위 시작해서 저는 요베티치 선수, 세비야를 뭐 팀 하나로 묶지 않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요베티치 선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넣은 골이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뭐 두 자리 좀 간신히 넘을까 이제 몇 년 동안 넣은 게 그 정도인데 지금 세비야 와서 4경기 뛰었는데 3골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있으면은 몇 년 넣은 골수에 근접할지도 네.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은 세비야는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4경기 뛴 임팩트만으로도 요베티치는 1위의 자격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순식간에 베스트 트랜스퍼 탑 10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선수들을 흩어보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또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가깝게 한 근 10년을 놓고 본다면 10년 정도만 유럽에서 이동한 선수로 놓고 본다면 빅네임이 제일 없었던 시즌이다. 임팩트가 조금 떨어진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겨울 이적 시장 중에 맞아요. 그만큼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그바를 뭔가 정점으로 미친 이적료 시장이 약간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지금 미친 이적료 시장에서 빅네임을 데리고 오려면 여기서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이적료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는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적료의 총량은 겨울 이적 시장 아주 역대급으로 이번 역대 레벨로 이거 맞습니다. 큽니다. 돈은 큰데요. 돈은 커요. 근데 선수의 빅네임, 네임으로 밸류가 네임 밸류가 줄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 자, 이 주장은 저희가 여름 이적 시장을 맞아서 한번 사실인지 여름에는 또 다시 아닐지. 엄청 아니 네. 여름에 또 바뀌죠. 근데 흥미로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전히 겨울 이적 시장의 총량은 EPL이 기록적으로 이번에도 썼어요.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흑자냈어요. 네, 흑자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건데 그 역할을 중국이 했다는 거죠. 네, 중국 때문에 흑자났어요. EPL에서 중국 보낸 선수들 덕택에 EPL이 기록적인 총량을 쓰고도 결과적으로는 흑자가 난 거죠. 그렇죠. 오스카가 한 건 했네.
네, 이렇게 두 분의 바람대로 새로운 팀과 이 선수들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루 있다가 3부로 다시 찾아올게요.